안녕하세요. 원정이 TV의 원용희입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좀 알려졌다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보시고 시청을 많이 해주신 것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기본소득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주 좀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에 대해서 고민과 책을 세 권이나 쓰기도 하고 했던 저로서는 좀 답답했던 점들, 좀 디테일한 것들을 알려드릴 필요도 있겠고, 또 심지어는 뭐 조금 우측 편향으로 심하게 기우신 분들은 저한테 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셔요. 무슨 공산주의자냐, 배급제는 뭐 기본소득은 배급제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그렇지는 않은, 이게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어떤 것 형태로 시작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요즘 우리가 지금 소비 쿠폰, 또 아마도 이제 추석 명절 전으로 또 나올 것 같은데,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소비 쿠폰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느냐, 저는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소득 전 네트워크라고 있었고, 세계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주 5가지 좀 얘기를 많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보편성이라는 얘기를 해놨고요. 그건 뭐냐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걸 모두에게 지급한 적이 한번 있었나? 청년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근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지급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한번 지금 코로나 때 재난 기본소득과 이번에 소비 쿠폰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갔고, 2차 지급하는 소비 쿠폰만 지금 90% 국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무조건성, 뭐 근로 요구, 소득 수준이 상관없이도 무조건 지급한다. 이거는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소비 쿠폰이든 뭐 재난 기본소득이든 청년 기본소득이든. 그다음에 개별성, 개인별로 지급한다. 이것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이 유사하게 기본소득의 형태를 몇 가지를 한두 가지 또는 두세 가지씩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기성, 동일주기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이 네 번째 조건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죠. 재난 기본소득이든 소비 쿠폰이든 이거는 딱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예산의 문제죠, 물론. 천년 기본소득만 1년에 4회로 나눠서 연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근데 그것도 딱 1년만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현금성, 근데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연금을 주면 쓰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저축해버릴, 그래서 돈이 다른 데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지역 화폐를 주고 일정 기간까지 소비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형태를 취한 거죠.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충분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지급한다고 지금 기본소득 네트워크는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힘들죠. 우리 금액, 지금 소비 쿠폰 금액 너무 작긴 해요. 근데 또 예산으로 보면 이 소비 쿠폰 한 번 지급하는 뭐 13조 뭐 이렇게 든다고 하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본소득 기준에 이제 연연하지 맙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 저는 여기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모든 국민들이 타당하다, 보편적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한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소득 전문가인 원용이가 기본소득을 반대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농민 기본소득입니다. 농민 기본소득과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들, 농촌 기본소득도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의 차이는 뭘까요?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들에게만 주자는 겁니다. 농촌 기본소득은
인구가 소멸해가는 지역을 하나 지정을 해서 거기 사시는 주민들 모두에게 그냥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을 반대했고 농촌 기본소득은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경기도의원 시절에. 그러면 농민 기본소득의 문제는 뭘까요? 예를 들면 경기도나 고양시에서 농민의 수는 약 2.5% 내지 3% 이내예요. 그런 속에서 만약에 그 농민들에게만 지급을 했다. 과연 다른 직업군, 특수고용 노동자 또는 뭐 예술인 또 기타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그걸 가만히 계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너도 나도 달라고 했을 거고 그래서 그 시점에 다른 제가 경기도 의원이었던 시절이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그런 다양한 직업군의 자기가 상임위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직업군의 기본소득을 추진하려고 조례를 다 발의를 하셨던 것들이 많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7% 되는 분들이 우리도 다 줘라고 했을 때 경기도 예산이 감당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 이재명 도지사 측근들이라는 분들로부터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는 이상한 뭐 뒷말도 좀 들리긴 했지만 저는 이재명 도지사를 그때 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뭐 아주 간단한 거죠. 농촌 기본소득 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겪어볼 때마다 이제는 보편성과 공정성들이 먼저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 주제에서 또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 그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와 생각이 같은 분들이시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